하루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 멘토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맞습니다. 오늘은 한솔케미칼 영업 지원자네요. 이게 또 케미칼, 한솔 케미칼 하면은 케미칼이니까 화학 분야가 아닐까요? 멘토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화학 분야 쪽이 맞고요. 예. 네, 이공계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한솔케미칼의 채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한솔케미칼의 경우는요, 한번 입사하게 되고 나면 뭐 굉장히 복지가 좋고 만족도가 높아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지원자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우선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첫 번째 면접을 통해서 뭐 인성을 좀 보기도 하는데요. 이때 역량 면접을 통해서 성장형 인재, 그리고 개방형 인재, 학습형 인재, 실행형 인재 검증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 인성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산업 특성에 맞는지 한번 보고 나서 합격 발표를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아, 그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뭐 잘 아는 분야는 아닌데 네. 일단 화학 분야면은 좀 그야말로 이제 화학 전공자 이런 전공자분들이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그런 분이 아니면 도전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영업 부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국내 영업의 경우 고분자공학, 화학, 화학공학 그쪽의 전공자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상경 계열 쪽이 이제 지원 자격으로 좀 정해져 네.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경 계열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업무 때문에 그렇고 그밖에 연구직들은 특히나 화학 쪽 관련 전공자들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의 프로필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먼저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명상, 스노우보드입니다. 두 개 동시에 하면은 교통사고입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전공은 화학공학과고요. 2017년 2월 졸업 예정이고요. 네. 학점은 3.65점. 네, 그리고 자격증은 굉장히 많이 땄어요. 장난 아닙니다. 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네. 워드 프로세서 1급, 오. 고객 관리 지도사 1급, 네. 리더십 지도사 1급, 예. 스피치 1급, 와. 운전면허 1종 보통. 이 정도 아니고 1종이잖아요. 네. 대단합니다. 어학 점수는요. 네. 토익이 820점, 살짝 많네요. 토익 스피킹이 130점. 네. 그리고 수상 경력은요. 스타트업 경쟁 PT 기획서 부문 3위를 했습니다. 이야. 대내 활동도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은데요. 네네네. SNS 사이트 운영 3개월, 싱가포르 교환학생 1개월, 캐나다 어학연수 3개월, K그룹 마케팅 스쿨 3개월, 사회봉사단 2개월. 예. 근데 싱가포르랑 캐나다에 이제 언어적으로 갔다 왔는데 토익 점수가 낮네요. 1개월, 3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네. 뭐 하고 왔을까요? 살쪄서 왔을까요? 경력으로는요. 네. 외식 체인점 아르바이트 3개월이 있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뭐 이거 학교 다닐 때 이걸 다 했다고 할 거는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네. 주로 이제 봉사나 캠프, 뭐 서포터즈 활동을 좀 많이 한 것 같네요. 네. 굉장히 부지런하고 좀 활동적인 성격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처음에 왜 화학 전공자가 영업을 할까 궁금을 했는데 프로필 네. 보니까 이제야 좀 궁금증이 풀립니다. 그렇죠. 멘토님께서는 좀 어떤 면을 주목해서 보셨나요? 네, 우선 활동 굉장히 많이 한 것들도 좋았고요. 자격증을 보면 고객관리 지도사, 리더십 지도사, 스피치 이런 쪽으로 바깥으로 표출하고 사람들과 응대하고 대응하는 능력들을 꾸준히 본인이 향상시켜온 부분들이 좀 약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왜 영어 점수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전 해외에서 근무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영어 점수가 없이 그냥 인터뷰만으로도 회사에 입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수보다는 얼마나 저렇게 의사소통이 필요한 업무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점수에 많이 연연하기보다는 이 언어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좀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공계 학생인데도 뭐 학점도 우수하고 대내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엄청 성실한 분인 건 알겠는데 네. 이제 자기소개서도 이렇게 좀 색다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소통은 먼저입니다. 사소한 풀칠로 신뢰를 쌓아라. 9,000개의 마음. 정말 난해한데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아예 되지 않는 문장인 것 같은데. 저도 아마도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중에 뭔가 네. 한 단어를 뽑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번엔 모의 면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영업관리직에 지원을 하셨는데요. 네. 영업인으로서의 자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조건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저의 공감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요. 그 공감도 상대방이 좀 어려워하는 것에 대한 공감 능력인데요. 우리 지원자가 생각하기에 네. 우리 영업직은요. 화이트 셔츠인가요? 아니면 블루 셔츠인가요? 하늘색 셔츠인 것 같습니다. 화이트 셔츠와 블루 셔츠의 중간 역할로 잘 이렇게 녹아들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우, 너무 탐나는 인재라는 생각 볼 때마다 듭니다. 네, 대답 너무 예쁘죠? 뽑아주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신을 진솔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치고요. 네. 자신의 성격, 취미, 가치관, 주변 환경. 야, 이게 뭐 진솔하게 소개하라 이런 건 이제 수시간 하나만 달려도 조금 부담 가지게 되거든요. 네. 뭘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뭐 항목에서 제시한 대로 뭐 성격, 취미, 가치관, 주변 환경 뭐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좀 작성을 해야겠죠. 네, 지금 항목들을 보면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 성장 과정에 들어가야 할 항목들과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쓰려고 하기보다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성격 그리고 이런 가치관들을 풀 수 있는 내용,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 뽑아주고요. 그에 포함되는 따라오는 그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아 성찰이 필요한 항목인 것 같아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써야 할 것 같은데 네. 소제목은 먼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소한 풀칠로 신뢰를 쌓아라. 아, 요거는 정말 난해한데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아예 되지 않는 문장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떠십니까? 네, 저도 아마도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 중에 뭔가 네. 한 단어를 뽑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한번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풀칠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온 건지 참 궁금한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드는데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사소한 풀칠로 신뢰를 쌓아라. 저는 타인과의 약속을 중요시합니다. 어릴 적 DM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일터에서 일했을 때입니다. 협력업체의 카탈로그를 고객에게 발송하기 위한 우편 동봉 작업을 도왔습니다. 5시간 이상 단순 풀칠 작업을 하다 보니 카탈로그를 잘못 넣고 동봉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1만 개 중에 한두 개인데 라는 생각으로 개의치 않은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선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남과 약속한 일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상대방과의 신뢰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며 꾸짖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셨지만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셨던 이유는 그런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조그만 것이더라도 남들과 한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B2B 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솔케미칼의 판매 특성상 거래처 간의 신뢰 구축은 영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믿음 가는 한솔인으로서 단단한 동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네. 일단은 아버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가병이 많이 깊어서 자신의 삶이 좀 달라졌다. 이제 섬세하게 좀 변했다. 이런 말씀을 쓴 것 같은데요. 주제는 좀 잘 잡은 것 같네요. 네, 주제는 네네. 직무와 연결 지어서 잘 잡은 것 같고요. 네. 초반에 바로 주제로 나온 것도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 얘기는 사실 흔한 소재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쵸. 쓴다면 좀 관점을 달리해서 쓰라고 들었는데 네. 이분은 그렇게 쓴 것 같나요? 네, 우선 그 소재 자체는 좋습니다.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부분은 좋았는데요. 지금 내용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요. 네.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거의 80% 정도 좀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쓰기 위해서 쓰다 보면 잘못하면 아버지 자기소개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이후에 본인의 행동으로 연결된 부분이 더 많이 나오도록 그 비율을 좀 약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보고 잘 썼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네, 우선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몰랐던 상황에 대해서 아버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어떻게 얻게 되었다 이런 전개도 좋고요. 그리고 영업인으로서의 자질로 연결시켜서 이제 이후에 입사 후에 포부로 연결시킨 것도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아버지 내용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네네. 그런데 이제 소제목이 조금 걸렸던 게 사소한 풀칠로 이제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소한 풀칠로 신뢰를 쌓아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아버지께서 실수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풀칠과 신뢰가 조금은 동떨어진 것 같아서 어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이제 좀 쓰신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약간 고민을 좀 해보면요. 네. 예를 들면 차라리 만약에 풀칠을 좀 살리고 싶다. 그러면 1만 번의 풀칠, 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마음으로 신뢰 영업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아예 문장으로 그쵸. 표현을 해버리거나 네네네. 그 칼릴 지브란의 말이 있습니다. 경험보다 믿음이 진리를 더 빨리 파악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경험은 없지만 예.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진리를 먼저 파악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은요. 살아오면서 가장 실패한 사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시고 그 사례를 통해 학습된 바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주제다. 요거 실패사를 묻는 건데요. 이제 질문이 좀 꽤 단골 질문입니다. 뭐 멘토님께서 이제 실패사를 왜 묻는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실패 사례는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문제점을 맞이하게 되고요. 힘든 상황들이 오는데 이때에 이 지원자가 실패한 상황들을 경험했던 경우 그리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래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다가오는 문제점들 앞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도 좀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 쓰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죠. 네,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썼는지 소제목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9,000개의 마음. 간단하네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다음 문장을 무조건 읽어봐야지만 알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일단 9,000개의 마음은 왜 생겼는지 보미 씨가 읽어주세요. 네. 9,000개의 마음. 가장 실패한 사례는 SNS의 한 사이트에 감사합니다를 운영할 때입니다. 예상과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실패라고 느꼈고 이를 극복해 나가면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블로그에서 100일 감사일기 프로젝트가 좋은 반응을 얻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감사함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SNS에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회사엔 이런 그룹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사함을 공유하는 개념조차 사람들에겐 낯설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왜 해야 하느냐, 감사함을 쓰는 건 좋은데 남들이 보는 게 부끄럽다와 같이 익숙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 꽤 심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반응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현실을 굴하지 말고 정신에 나가면 먼 미래에는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지인을 초대하고 그룹을 알리기 위해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하고 약 8차례의 오프라인 모임도 진행했습니다. 결국 1,000명에서 시작됐던 그룹은 9,000명의 회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기획력도 있어 보이고 9,000명의 회원을 모집한 결과도 좀 있고 멘토님께서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용 자체는 네. 좋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실패 사례를 묻고 있죠. 아. 근데 지금 보시면 성공 사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그렇죠. 예, 질문의 의도에 어긋난 내용을 그렇죠. 적었다고 할 이건 수 있겠죠. 마이너스의 경우인 거죠? 이 네, 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실패한 사례를 쓰라고 했는데 성공한 사례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실패한 내용이 오히려 SNS 사이트 운영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보면 오히려 여기 보면 네. 좋지 않은 주변의 반응들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굳이 여기서 실패 사례를 찾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반발이 꽤 심했습니다가 실패 사례인 것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네. 하면 나중에 반발만 있어도 나는 이게 실패했다라고 느낀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뭘 쓰고자 하는지 좀 약간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은 그래도 잘했다 싶은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이게 실패 사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만약에 성공 사례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내용이 좋은 내용이죠.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서 성공했던 것들,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좋았고요. 네.
네, 이후에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네, 질문의 의도를 좀 약간 어긋난 부분, 그리고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추가로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어떻게 회사에 가면 내가 기여를 하겠습니다를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항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경험을 자신이 취한 행동 중심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동 중심이라는 말이 좀 언뜻 보면 쉬워 보이는데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어려워요. 행동 중심이 과연 무엇을 표현해야 되는 것인가?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소통은 먼저입니다. 그렇죠. 소통이 먼저이긴 한데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익 광고 멘트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소통은 먼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문법상 어색하다고 우선 느껴지죠. 아, 자연스럽게 예, 예. 얘기지 보통은 않고. 소통이 먼저입니다. 네, 이렇게 소통이 네. 먼저입니다라던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네. 우선 누가 봐도 어색한 문장인데 일부러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한번 내용을 보면서 좀 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통이 근데 역시 흔한 소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처음 질문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소제목 선택이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어떻게 바꿀지는 한번 먼저 글을 읽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소통은 먼저입니다. 한 체인점 음식점에서 서버로 일했을 때였습니다. 저희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와의 관계, 손님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관계에 집중하며 일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초면이라 어색한 동료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초콜릿을 나눠주거나 얘기를 먼저 꺼내 어색함을 녹이려 했습니다. 또한 더 시킬 것 없을까요? 반복하며 뭐든지 배우겠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해주기였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근황을 물으며 친밀감을 이어갔습니다. 이 덕분에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제 틀에 갇혀 생각하다 보면 자칫 실수를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자세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얘기하니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었고 서로 간의 갈등도 단시간에 해결되곤 했습니다. 일단은 뭐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서 썼네요. 네. 그리고 좀 친밀감이 주된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우리가 이제 글을 한번 읽어봤으니까 네. 소제목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러면은 네. 내 인생의 뭐 세 가지 행동 강령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내가 지금 지키는 행동 자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소통은 먼저입니다가 저는 이게 잘 안 맞는 주제인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내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네. 만약에 굳이 소통은 먼저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네. 소통은 먼저 다가서는 것입니다. 소통은 네. 먼저 여는 것입니다로 그냥 바로 그쵸. 직관적으로 써도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그쵸. 혹은 그 던바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150명이다라고 정의한 내용인데요. 아, 그래요? 던바의 수 뭐 넘어서기, 뛰어넘기라던가 이걸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150명 이상 관리가 좀 힘들대요. 네, 그렇게 정의 내려진 이제 던바의 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뭐 실질적으로 사람들마다 영향이 좀 차이가 좀 있긴 하겠죠. 그렇죠. 저는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되시는 것 네. 같습니다. 시간 1000명 네. 되지 않을까요? 네. 9,000개의 마음. 9,000개의 마음, 1,000개의 마음을 좋은데요, 좋네요. 소제목으로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일단 소재가 음식점, 네. 음식 체인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겪은 얘기를 좀 썼는데요. 소재 선택은 나쁘진 않았죠, 그렇죠? 네, 소재 선택은 지금 영업 직군에 맞게끔 우리 고객 접점에서 어떻게 본인이 경험을 했는지 잘 구체적으로 나누어 있었고요.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첫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본인의 어떤 원칙으로 진행을 했는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쉬웠던 점이라기보다 그 마지막 마무리에서 그냥 해결되곤 했습니다라고 끝내기보다는요. 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본인의 영업인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나중에 직무를 실행할 때에 있어서 본인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좀 한 줄 정도만이라도 좀 마무리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마무리.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 내용이 음식점에서 일한 경험을 썼잖아요. 네. 혹시 프로필에서 타인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소재로 쓸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던 것 중에 그 대륙 횡단 여행했을 때 LA에서 네. 뉴욕까지 외국 친구들과 여행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상황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외국 친구이다 보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 본인이 어떠하게 역량을 발휘했으며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준다면 좀 차별화된 자신만의 매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저희가 나설 순서죠. 재환이와 언니의 B급 처방전입니다. 네. 저는요, 저부터 네. 해볼게요. 네네. 질문 항목과 소재의 매칭을 좀 더 잘해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뭐 그쵸, 소재 그쵸. 자체는 좋은 소재일 수 있으나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네. 실패 사례를 쓰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실패를 가장한 성공 사례처럼 보이면 맞아요, 자칫 맞아요. 좀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재한 씨는요? 저는요, 자기소개서는 잘한 글이 아니라 설득하는 글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실패 사례 있잖아요. 네. 그걸 쓰라고 했는데 장점 사례를 쓰던가 아니면 너무 전체적으로 나를 표현하는데 좀 급급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저희의 조언 어떤가요? 네, 항상 두 분 되게 조언이 네. 좋으셔서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하지만 네. 오늘은 유재환 MC님의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아까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하는 글,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생각하고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좀 전에 얘기해 주신 의견도 같이 안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의 면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멘토님 먼저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영업관리직에 지원을 하셨는데요. 네. 영업인으로서의 자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맥 빼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영업인으로서의 자질은 무조건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저의 공감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좀 더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요. 그 공감도 상대방이 좀 어려워하는 것에 대한 공감 능력인데요. 예를 들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학창시절에 준비물을 안 갖고 왔습니다. 저만 준비물을 안 갖고 오면 되게 슬퍼요. 되게 무섭고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이 슬픈 게 다른 친구들 다 같이 안 갖고 왔다. 이러면은 좀 공감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마음 편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 마냥 그 영업직으로 이제 활동을 할 때 상대방이 조금 불편해하거나 그런 것들을 야 역시 나도 그런 부분에서 불편해했어라는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서 제가 원하는 것을 잘 전달하고 또 그분과의 그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용도 좋고요. 사실 굉장히 좋게 봤던 건요. 네. 설명을 할 때 이해가 쉽도록 네. 사례를 들어서 예전에 뭘 안 갖고 왔을 때 주변이 네네. 그러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공감, 내용에도 맞게끔 설명해 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좋았습니다. 네네네. 네.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자가 생각하기에 네. 우리 영업직은요. 화이트 셔츠인가요? 아니면 블루 셔츠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업직은 하늘색 셔츠인 것 같습니다. 이 하늘색 항상 네? 하얀 화이트 셔츠와 블루 셔츠의 중간 역할로 잘 이렇게 녹아들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강점이 되는 부분이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둘의 각오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탐나는 인재라는 생각 볼 때마다 듭니다. 네, 대답 너무 예쁘죠? 뽑아주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제가 뭐 인사 담당자면 바로 우리랑 같이 일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표현도 되게 좋고 적절하게 비유가지. 네, 질문에 끌려가지 않고 본인이 그 안에서 원하는 질문들,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뽑아내셨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활동 내용 중에 보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모으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면 영업 활동을 할 때 SN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일단은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하면은요, SNS를 우리 회사 직원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홍보팀에서 어떤 게시물을 올리면 우리 회사 분들이 일단 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일단 기본 좋아요가 좀 쌓이거든요. 그 쌓인 그 좋아요에 대한 그 글을 이제 회사 홍보 글로 살짝 수정을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께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이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시태그 서비스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해시태그를 해서 올려라 뭐 이러면 조금 뻔하기 때문에 인증샷과 함께 이제 해시태그를 해서 올렸을 경우에 회사 내에서 어떠한 그 상품을 드리겠다 그리고 그런 상품이 이제 많아질수록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던 그런 걸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좋습니다. 네. 요새 많이 해시태그 활용해서 네네네네. 광고들도 많이 하고 있죠. 맞아요. 최신 정보들을 활용한 대답 네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네. 뭐 영업이나 영업 관리를 희망하는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는데요. 네. 이런 영업 개통에 지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업은 이제 기업의 꽃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뭐 CEO의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고객을 존중하는 고객에 대한 생각, 그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활동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대인관계는 어떠한지 이런 매력들을 좀 약간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원자의 경우는 좀 아쉬운 점이 보면 아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무기가 굉장히 많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장착만 하고 있고 꺼내어서 보여주질 않기 때문에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인의 경험들을 토대로 이걸 어떻게 접목시켜서 할 것인지 네. 매력들을 좀 뽑아내는 연습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영업 관리직을 지원하는 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추천할 만한 키워드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감 능력,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추가적으로 숫자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네. 뭐 숫자 감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추가로 가능하다면 깔끔하고 건강한 이미지와 자신감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감, 대인관계 능력, 네. 수치적 능력, 그리고 자신감 이 키워드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한솔 케미칼 영업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